삼자 가상 3자 대결 이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재명 50.9 또 김문수 또 한동훈 대결에서도 이재명은 50.7이거든요. 이 50.9다 50.7이다 그러면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선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선거 공학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50.9인데 그냥 50이라고 치고 여기서 5%가 빠지면 45%죠. 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30%에다가 5% 빠진 5%가 보수 쪽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럼 35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준석이든 7.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42.4예요. 네. 그럼 45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어느 후보의 이 대세론이 있는 후보의 50.9나 50.7을 보면은 이건 못 이기는 선거야. 그런데 이걸 5%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층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냐.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45와 42.4는 50.7과 20%대의 지지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나중에 결과의 문제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싸움이라는 건 또 다른 양상이 돼요. 네. 다만 시간이 이제 너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이 4월 30일이잖아요. 내일부터 5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6월 3일이 대선이고 사전 투표가 5월 29일 네.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일부터 또 긴 연휴가 이제 있어요. 뭐 그 안에 이제 뭐 5월 30일 사전 투표는 5월 30일. 당원들 뭐 하긴 합니다. 네. 이제 있는데 이제 후보를 선출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대중에서 뭐 이게 연휴 기간에는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선거 기간이 이제 아직 충분하게 남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든 빅텐트들 하면 그 후보들이 뭐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지자들이 어쨌든 그것에 호응을 해주는 이제 신뢰가 서로 형성이 되면서 옮겨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가령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한 20일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될까 말까 하면 극적인 이런 것도 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될 판이 깨진다. 네. 뭐 이런 거 했다가 다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드라마성을 더 갖는 것인데 효과가 더 크고 지금 짧은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 기준으로 가게 되면 네. 결국은 지지층들을 서로 이렇게 모아오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제가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짧은 빅 플랫폼이나 빅 웨이브 연대라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대결 구도가 가능한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기울어진 채로 대선판이 전개되는 것이고 단일화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준석 후보를 빼고 단일화하면 저는 그것도 좀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선을 긋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다자구도에서는 한 뭐 1%, 2% 이렇게 나오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가 생각하지만 3자 구도를 가정해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10% 가까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름뭉다 빼고 하면 두 자릿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성사를 시켜야 이 단일화 논의가 궁극에 가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빠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것. 원하겠죠? 그걸 제일 원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거 하면 뭐 사실은 결과를 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를 빼고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이 단일화 논의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게 워낙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나 보수 후보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자 후보인 보수 성격의 이준석 후보의 이
지지율이 꽤 나오는데 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전망은.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3자 후보가 이렇게 처음에는 지지율 좀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그냥 끝끝내 뭐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 저널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초청을 해서 내가 진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예요. 신당을 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느냐 했더니 절대로 없대. 자기는 절대로 신당을 안 한다는데 신당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또 당선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준석 후보까지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네. 봐야죠. 이게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살아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살아난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준석 후보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하게 봤을 때는 이 선거 기간에 합당을 하든가 아니면 이후에 합당을 예정한다든가 네. 등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당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다시 한번 이제 명예회복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설득을 이렇게 하겠죠. 당신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난 거다. 네. 그러니까 다시 오면 된다. 그것도 맞고 자기도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역할에 살아났잖아요, 회복을.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한 가지 고민이 새롭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또 얼핏 드네요. 이준석 의원도 항상 그 국민의힘 후보 모두와 친한데 한동훈 후보와는 네.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3자 구도로 끝까지 갈 거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근데 이 의지를 끝까지 관철했을 때 그렇더라도 5%만 얻어도 뭐 자신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은데 김문수 후보가 될 때와 한덕수 후보 지금 대행이지만 될 때 또는 한동훈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 등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 후보가 되면 이준석 후보는 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네. 예, 여전히 이제 유효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후에 본인이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으로 복귀했을 때 아니면 합쳐졌을 때 본인이 당권에 더 누가 더 내가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판단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물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이제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합쳤는데 안 돼.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정치를 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 본인이 이후에 했을 때 최종 후보가 본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역할 또는 이후에 다시 한번 당대표 등의 그런 위상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은 최종 후보가 누구일 때 좀 쉬울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고민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걸 뭐 어렵게 안 봐요.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독자 노선을 걸었을 때 자기가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준석 대접받을까요? 아니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만 해도 180몇 석이에요. 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까지도 뭐 영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준석 굳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 푸대접이야. 그럼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당선된다면 대선 때 독자 노선을 걸은 이준석과는 영영 결별이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소수정당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개혁신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지방선거에 내년에 어려워요. 이준석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 가장 몸값이 대선 국면에서 가장 올라갔을 때 보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이준석을 내칠 사람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글쎄. 그런 이준석을 내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준석을 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선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이준석이 와줘서 공로가 큰 것이고 그거는 엄청난 공로가 되는 것이고 설사 지더라도 젊은 세대들 표심을 끌고 가야 민주당의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라도 이준석 존재 가치는 더 있고 이준석을 당에서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